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공지능 맨 처음 알고리즘을 했었죠? 맨 처음 했던 알고리즘이, 저기, K-니어버스 클래스파이어라고, 이웃 분류입니다. 뭐냐면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나서, 분류를 예측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샘플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게 저번 시간에 했던 K 최근적 이웃 분류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 애매한 수치값을 줬을 때에 분류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가 예측을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건데 오늘 그 전에 뭘 볼 거냐면 외부 프레임워크 패키지를 하나 잠깐 보고 내용을 봅시다. 그다음에 저기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또 하나의 패키지가 뭐냐면 넘파이라고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 배열 패키지. 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배열 패키지가. 그래서 이름이 넘파이예요. 넘파이. 뭐냐면 넘버 파이썬 해서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해 놓은 웹 패키지인데 이름이 넘파이고 그다음 얘는 별칭을 보통 MP라고 합니다. MP 관례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MP.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선 넘파이는 종류가 파이썬의 리스트 우리가 앞에 배열 형태를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파이썬 자체의 리스트를 컨트롤하는 것보다 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형태를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조인을 시킨다든지 분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들이.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기본적인 쓰이는 메소드를 한번 보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갈까요? 자, 얘는 생성을 np.array해서 일반적으로 얘가 종류가 파이썬에 우리가 있던 리스트를 가지고 numpy 배열을 새로 생성시키는 거예요. 얘가 왜냐면 여기는 함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게 파이썬 툴 또는 파이썬 리스트 그러면 우선 1차원 배열부터 생성해보면 그냥 파이썬 리스트 쓰는 것보다 얘가 훨씬 쉽게 활용이 돼서 얘를 가지고 씁니다. 자, 생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성 메서드 array라는 메서드 안에 리스트를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얘가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 타입하고 자체를 출력해보면 자 클래스가 numpy의 array다 이 말이에요. numpy array 이렇게 형태가 출력이 됩니다. numpy array 그 다음에 이게 생성이에요. 리스트라든지 튜플 형태로 넘기면 됩니다. 얘의 numpy 배열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냐면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가 얘를 데이터들을 다 출력을 못 해보니까 속성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봅시다. 쉐이프 shape 그러니까 구조를 보여준다 이 말 구조를 반환해줘. 행과 열수를 반환해줍니다. 행과 열수 그 다음 점 NIDM NIDM 하면 뭐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인지 차원을 반환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사이즈는 배열 요소 개수가 몇 개인가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우선 1차원 배열 형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행 시켜보면 NIDM NDIM 속성 이름 잘못됐는가 보네. NDIM NIDM이 아니고 NDIM
2차원 반환. 이걸로 데이터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지금 현재 1차원 배열 요소가 5개인 1차원 배열은 요거는 형태가 행열인데 열이 없고 행만 나와 있는 상태죠. 5행 행만 나와 있는 상태. 그 다음 두 번째가 차원 반환입니다. 1차원 배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차원 배열. 그 다음에 배열 요소의 개수는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저번에 봤듯이 기본적으로 어디 알고리즘에 매스 들어가는 게 2차원 배열 구조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1차원 배열 잘 없습니다. 2차원 배열. 자, 2차원 배열 만들어 놓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그렇죠? 2는 2행 5열.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요소는 10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3차원. 3차원은 요거 2차원 배열이 여러 개인 게 3차원이에요. 그렇죠? 2차원이 요게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3차원이 됩니다. 2차원 배열이 여러 개가 3차원입니다. 2차원 배열. 3차원. 얘가 3차원일 때. 얘는 2차원이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해요. 2차원이 여러 개. 그러면 지금 2행 5열로 되어 있는 2차원 배열이 2개 더 있다. 이 말이에요. 2개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게 3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2행 5열이 2개 있다. 그래서 3차원.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요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뒤에 여기 이거 2행 5열 여기 2차원이죠? 그게 앞에 2개 더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3차원이요. 2행 5열의 배열이 2개 있는 거. 그래서 얘가 3차원의 형태가 쉐프가. 그러면 차원은 3차원이고 배열 요소는 20개. 3차원도 나중에 쓰여지니까 그 형태를 한번 봐야 돼요. 그냥 쉐이프를 기본적으로 찍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쉐이프를 찍어보면 3차원인지 4차원, 2차원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배열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리스트에 값을 액세스할 때 우선 1차원은 잘 안 쓰이니까 2차원 다시 2차원일 때 자 이렇게 돼 있는 2차원일 때 이제 인덱싱은 하면 되죠. 우리가 얘를 액세스하는 건 인덱싱이 있고 그다음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파이썬 할 때 잠깐 했었죠.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다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차원 배열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인덱싱이나 뭐 슬라이싱을 쓰면 되니까. 인덱싱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 요소 접근할 때 쓰이는 거고 슬라이싱은 범위를 준다고 했죠. 엔드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 엔드는 엔드 마이너스 1까지 그걸 의미한다. 얘가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인덱싱은 차원을 유지를 하는 거고 결과까지 인덱싱은 차원 유지가 아니고 차원 축소 차원을 축소하는 거고 슬라이싱은 슬라이싱이 차원 유지 결과가 리턴되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을 우리가 인덱싱으로 접근하면 차원을 축소해서 1차원 배열을 반환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섞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인덱싱은 그냥 숫자 하나 쓰는 게 인덱싱이죠. 1 이러면 2차원 배열의 0, 1은 반환되는 게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차원 축소. 차원 축소. 만약에 1차원 배열에서는 인덱싱을 하면 배열이 반환되는 게 아니고 배열의 요소가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원 축소죠. 배열에서 인덱싱을 하면 배열 요소 하나 반환되니까 그것도 차원 축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덱싱일 때는 차원이 하나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3차원이면 2차원, 2차원이면 1차원, 1차원일 때는 배열 요소 값 1개. 그래서 배열 자체가 지금 현재 2차원일 때는 인덱싱을 하면 결과는 얘가 1차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 1이니까 뭐 6, 7, 8, 9, 10 배열이 반환이 됩니다. 배열 반환. 배열 자체가 네가로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배열 반환. 그 다음에 앞에 그다음 만약에 자 슬라이싱은 이렇게 되는 게 슬라이싱이죠. 슬라이싱. 자 슬라이싱 할 때 콜론을 두고 양 사이드에 값이 없으면 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전체 의미. 그냥 전체. 그런데 뭐 차원은 유지가 됩니다. 이 차원 전체가 그냥 반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면 차원 자체가 그대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차원 자체. 전체가 반환이 된다. 다음 다른 거. 자, 앞에가 인덱싱이고 뒤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처음 배워요. 왜냐면 뒤에 가면 그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섞어서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돼서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차원 축소해서 1차원이 반환되겠죠. 여기까지 앞에 거는 1차원 반환해서 0번째니까 1, 2, 3, 4, 5 그렇죠. 여기서 전체를 의미하죠. 그런데 슬라이싱은 차원을 유지하니까 1차원 배열이 반환된다 이 말이에요. 2차원. 첫 번째 인덱싱 했을 때 1차원 축소되고 1차원 축소되고 그 다음 슬라이싱을 하면 1차원 유지가 됩니다. 뭐 몇 번째 범위가 뭐에 해당되는지는 바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뒤에 거 1, 2, 3, 4, 5 해서 1차원 배열이 반환된다 그 얘기예요. 앞에가 만약에 요거다. 그랬다가 뒤에 요거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거는 2차원이 반환이 되죠. 2차원 그대로. 2차원. 차원 유지 더 했으니. 2차원인데 전체가. 전체가 전체. 그래서 그 중에 뭐 0번째는 요겁니다. 그런데 인덱싱이라 얘는 차원 축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개 섞어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섞었을 때 뭐가 반환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앞에 리스트는 이렇게 인덱싱 슬래싱 했는데 이게 좀 더 축약돼서 넘파이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괄호 두 개 안 하고 중간에 쉼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간단하게 축약돼가지고 결과 값이 똑같이 나와요. 축약되는 형태로 이걸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그게 오늘 할 거에 나오니까. 그 다음 배열에 이거 조인이 조금 또 자주 나옵니다. 데이터를 조인 시킬 때. 자, 조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조인은 뭐 두 개의 배열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concatenate라는 조인형 형태가 있고 column underbar stack이라는 조인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concatenate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만약에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면 그냥 1차원 배열을 첫 번째 1차원 배열에 뒤에 있는 다른 1차원 배열을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쭉 인덱스를 추가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 1차원 예를 들면 1차원 때
그래 놓고 합쳐진 조인된 배열을 찍어보면 요거는 그냥 여기 뒤에다가 그냥 플러스 바로 갖다가 옆에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인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컬럼 언더바 스택이가 있어요. 컬럼 언더 스택.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조인 형태고. 자, 컬럼 언더바 스택은 잘 이름을 보세요. 뭐 컬럼 열들을 같이 모아서 스택 구조에 저장하는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열이면 컨캐트네이트는 단순하게 연결하는 거고 얘는 같은 열끼리 연합을 하는 거예요. 더해진다,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4, 14 합해서 하나의 리스트, 25 합해서 하나의 리스트, 36 합해서 하나의 리스트에서 차원 배열로 형태가 바뀝니다. 열을 조인시키는 겁니다. 컬럼 언더바 스택. 열끼리 조인. 열끼리 조인해서 이게 컬럼 언더바 스택이에요. 어떤 형태로 조인할 건지에 따라서 순서대로 연결할 건지 아니면 열끼리 이렇게 열로 조인할 건지 그리고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다. 이 말. 이렇게 1, 4, 2, 5, 3, 6해서 2차원 배열 형태로. 그러면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조인의 종류예요.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나누기. 분할하기. 그러면 분할은 뭐 여기가 배열명 그 다음 분할 개수 몇 개로 나눌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좀 일정한 배열 형태를 뭘로 3개로 나누면 알아서 자동으로 인덱스 순서대로 분할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분할 나누기. 그랬더니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 하나 더 각각 3개로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처음 배열 형태. 잘 쓰이진 않지만 한 번씩 쓰이니까 뭐 보면 되고. 그것보다는 리세이브 다음에 볼겠어요. 재구성. 얘가 많이 쓰입니다. 형태를 차원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는 얘가 더 많이 쓰이겠죠. 자, 말 그대로 형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리세이브에 들어갈 건 행수, 열수, 열수, 그렇죠? 근데 나눠지는 게 개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1, 3, 4, 5, 12개니까 4행 3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행 3열로 4행 3열의 2차원 배열로 형태를 변환한다. 그 얘기예요. 1차원 배열을 4행 3열. 이게 개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4행 3열의 2차원 배열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4행 3열.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3 이래 놓고 마이너스 1 요걸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열 개수가 3개인 거 나머지는 빈 개수는 3으로 나눠서 알아서 계산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의 데이터가 많으면 그래서 몇 개인지 물론 사이즈로 개수를 셀 수도 있는데 개수 굳이 안 세고 나는 3열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을 만들 건데 행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생성을 해라 그 얘기예요. 이런 형태를 주로 많이 써요. 너무 데이터에 우리가 개수가 많으니까 그 형태를 많이 씁니다. 열수만 입력하고 마이너스 1은 나머지는 자동 계산. 마이너스 1 열수 이러면 열 개수만 맞추고 열수 열 개수로 자동 계산. 열 개수로 행은 자동 계산된다. 이게 1차원 배열을 이 형태를 주로 씁니다. 그게 계속 할 때 쓸 거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고
한번 오늘 걸 내용을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건 우리가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상한 거 데이터가 있을 때에 이제 얘가 올바른 분류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선 이제 책에는 데이터를 처음 시간에 우리가 따로따로 데이터를 주었는데 그걸 길이와 랭스, 웨이트를 그냥 한꺼번에 배열로 줬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작으니까 그냥 곱셈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35개, 14개에 총 49개밖에 안 되니까. 자, 오늘은 이제 뭔가 조금 데이터를 전처리 하는 보안 작업이 필요해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보면, 자, 얘를 알고리즘, 클래스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를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확도를 측정하고, EB의 값을 예측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의 종류가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게 PC 데이터와 PC 타겟이 뭐였냐면, PC 데이터는 전체 물고기의 길이와 무게 자료였고, 그렇죠? PC 언더바 타겟은 뭐였냐면 얘가 동인지 빙어인지 1, 0으로 이루어진 정답 값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거 우리가 훈련시킬 때 필요한 이걸 우리가 보통 훈련 세트, 훈련 데이터라고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우리가 정확도를 측정해보면 1점이 나왔습니다. 1점 100% 다단 말이에요. 왜냐? 여기가 지금 데이터가 훈련을 시킨 데이터죠. PC 언더바 데이터는. 훈련을 시킨 데이터를 정확도를 측정하면 당연히 100%밖에 안 나옵니다. 훈련을 시킨 걸 실제로 스코어는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얘는 모의고사 치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쳤어요. 스코어는 모의고사 친 문제를 그대로 문제로 제출했습니다. 실제 본 시험을. 그랬으니 당연히 정확도가 100%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보통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험을 치니까. 그럼 원칙적으로는 훈련시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측 당연히 완전히 안 쓰이는 새로운 데이터여야 되고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초반에 처음에 했던 건 훈련시킨 데이터를 그대로 스코어 측정을 했기 때문에 스코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의 지금 개수도 몇 개 안 되고 얘가 데이터의 개수가 한 몇만 개 되면 스코어가 100%까지는 안 나와요. 문제가 너무 많으면 공부를 할 때 문제가 지금 현재 39문제인데 그거 다 외워서 시험 쳤으니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100점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만약에 문제가 한 10,000개 되면 다 못 내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스코어는 높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훈련 데이터 따로 그 다음에 스코어를 측정할 데이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훈련 세트 그 다음 검증 데이터 보통 이렇게 하게 돼요. 검증 데이터 검증 세트 또는 얘를 테스트 세트라고 합니다. 훈련시키는 데이터 따로 검증하는 데이터 따로 그게 따로따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우선 나눠야 돼요. 응? 얘를 그러면 앞에 나누는 방법은 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지금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빙이고 뒷부분이 빙어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학습되는 데이터들은 랜덤이 돼야 돼요. 섞여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섞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또 섞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는 그걸 배열에 랜덤하게 집어넣어서 섞어가지고 그걸 다시 분리를 시키는데 그게 어차피 안 쓰이니까 그렇게 안 해요. 안 쓰이니까 우리가 사이킨런에 얘네들을 섞어서 나눠지는 데이터를 나눠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눌 거예요.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얘를 나누려면 이제 데이터의 구조가 지금 현재 다시 어쨌든 랭스와 웨이트인데 이게 뭘로 돼야 되냐면 그렇죠? 뭘로? 이상 배열 형태로 돼야 되죠? 요 형태로 랭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25.4 그 다음 242.0 242.0 그래서 그게
여러 개의 이차원 배열 형태로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 1차원 배열 형태고 요것도 1차원 배열 형태고 그렇죠? 요거 1차원 배열 거기에서 열로서 열끼리 병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죠. 방금 전에 numpy에 열끼리 병합한 거 있었습니다. 컬럼 언더바 스택 열끼리 병합한 거 그걸 이용해서 뭐 새로운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면 돼요. 그걸 먼저 필요하다. 이 말은 데이터 형태가 우리가 2차원 배열 형태가 지금 계속 쓰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돼야 됩니다. 길이 2차원 배열 형태가. 그래서 그거 먼저 작업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그게 요거예요. 방금 전에 배열에서 자, 랭스와 웨이트를 주고 그렇죠? 랭스 배열과 그 다음에 웨이트 배열을 주고 컬럼 언더바 스택으로 조인하면 아까 이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놈 열 병합 요거 해서 총 2차원 배열 형태로 넘파이에 들어가는 이수값은 파이썬의 그냥 리스트 형태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그냥 넘파이 배열로 최종적으로 변환을 해줘버려요. 그러면 PC 언더바 데이터 해서 새로운 얘를 2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2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 얘가 구조가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뭐가 많이 걸리냐면 모든 앞에 사이클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에 핀 메서드에 들어갈 데이터의 구조가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 이 말에 만약에 길이, 무게, 그 다음 만약에 넓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형태. 여기가 넓이라 치면 그런 2차원 배열 형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려면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보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허브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리된 상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허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기본적으로 여기 책에 일반적으로 자료가 없으니까 책에 그 구글 태글이라는 데서 또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 자주 쓰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집값 예측, 그 다음에 무슨 이미지 분류, 그 다음에 그 분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형태가 이렇게 안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처음 배열 형태로 항모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형태로 이런 1차원 배열 형태라든지 아니면 CSV 파일이라든지 뭐 JSON 파일이라든지 딕셔너리 형태의 그냥 1차원 형태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 들어갈 이 알고리즘 메서드에 필요한 데이터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넌타임에서 그 변환해주는 여러 가지의 메서드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합니다. 어쨌든 얘가 이 형태로 변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PC 뭐 다 찍어봐도 되는데 그냥 앞에 거 5개만 한번 출력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 다 데이터가 나중에 많아지면 다 못 찍어보니까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구조로 변환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가 이게 아닌가? PC 언더바 데이터 실행이 안 돼? 안 보여? PC 데이터 있는데 얘가 실행이 안 되나? 뭐? 여기 좀 느리네. 데이터 읽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원 배열 형태로 앞에 거 5개, 아까 25.4, 242도 해서 5개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봤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타깃이 또 있었죠? 타깃은
우리가 처음에 타깃할 때 저번에는 뭘로? 저기 1, 35개 도미니까 그죠? 앞에 거 35개가 도미고 뒤에 거 14개 빙어는 0으로 우리가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1, 0으로. 그래서 거기도 numpy에 보면 once라는 메서드가 있고 once 하면 1이에요. 1. zeros 하면 0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개수만큼 만들어서 아까 concatenate 했죠? 그냥 바로 연결 쭉 시키는 거예요. 순서대로 인덱스 순서대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타깃 데이터도 생성을 하겠습니다. 1, 35개 1, 35개 0, 14개 생성한다 이 말이에요. 1이 5개. 그래서 그걸 두 개 concatenate 연결하면 그냥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 그거 타겟은 얘는 그냥 타겟은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그럼 전체 데이터의 구조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는 할게 훈련 세트와 이제 나눌 거예요. 테스트 세트로 이제 분리를 할 겁니다. 자,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 사이클런에서 제공해주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섞기도 해주고 분리도 시켜주고 비율대로 또 분리도 시켜줘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거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메서드인데 사이클런에 있는 메서드예요. 사이클런에 보면 모델 언더바 셀렉션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패키지의 이름이 트레인 언더바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메서드입니다. 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인수는 배열이에요. 얘가 어떻게 분리를 시켜주냐면 첫 번째 인수의 배열을 입력을 하면 두 개 배열로 나눠줍니다. 하나 배열 하나를 입력하면 두 개 배열로 나눠줘요. 기본적으로는 75% 대 25%로 나눕니다.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훈련 데이터의 양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양이 많고 테스트하거나 검증할 데이터는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5 대 25 아니면 80에 20 그 정도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 다음에 테스트 언더바 사이즈는 방금 전에 얘기한 비율입니다. 비율을 소수점 단위로 적으면 되는데 기본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디폴트 값이 75 대 25%의 비율이에요. 테스트 사이즈가. 그 다음에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는 섞을 거예요. 섞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랜덤하게 섞어서 이제 분리를 시켜요. 그런데 그러면 랜덤하게 섞어서 분리를 시켜버리면 항상 얘를 실행시킬 때마다 랜덤한 분리된 결과값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결과를 확인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거하고 제 거하고 결과를 같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 섞어서 분리시키는 거에 따라서 정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학습용이니까 굳이 계속 랜덤하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실제 실무에서는 랜덤하게 나누는 거고 우리는 결과값을 확인해야 돼서 그래서 섞는데 랜덤 언더바 스테이트에 동일한 값을 주면 계속 동일하게 분리가 됩니다. 섞여진 형태가 똑같이 분리가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학습용으로 확인할 거고 그 다음 셔플 당연히 섞어야 돼요. 그래서 디폴트 값은 true입니다. 완전히 랜덤하게 믹싱 할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스트레이트파이는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나누겠다 이 말이에요. 비율 유지를 만약에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10개 배열 요소가 있는데 1이 6개고 0이 4개예요. 그러니까 1이 60%고 0이 40%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이트 파일을 안 주면 어떤 때는 만약에 얘를 50%씩 나눈다 치면 어떤 때는 이 한꺼번에 이쪽에 다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대로 훈련되기가 힘듭니다. 한쪽에만 이게 모여있으면. 왜냐면 여기가 1이 60%고 0이 40%예요. 그럼 반반씩 섞어야 되면 제일 잘된 비율은 1, 3개, 0, 2개죠. 그걸 비율을 유지한다가 스트레이트파이 값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한쪽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값들이 많은 쪽 값이.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
데이터가 작으면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가 한 1억 개 된다 그러면 굳이 이걸 안 해도 일괄적으로 거의 비율대로 섞입니다. 너무 데이터가 많아버리면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비율대로 섞이게 돼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많이 없을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49개는 데이터의 종류에 속하지도 않아요. 49개 갖고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스트래티파이 해서 어떤 타겟의 비율대로 유지 한 채 분할을 시킬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분리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분리를 합니다. 자, 우선 얘가 지금 우리가 뭐를 2개의 배열을 분리해서 4개로 만들어야 돼요. 뭐냐? 데이터가 있고 길이와 무게로 이루어진 데이터도 나눠야 되고 그 다음 뭐 정답 데이터 있죠. 타깃 1, 35개, 0, 14개 있는 것도 섞어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좋은 게 이게 지금 따로따로 별개의 배열이에요. 실제로는 실제로 별개의 배열인데 이 함수를 이용하면 얘의 딱에 맞게 같이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얘가 얘네들끼리 뭐 훈련 데이터끼리 섞이고 타깃끼리 섞여버리면 이게 순서가 짝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는데 이 함수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같이 섞인다 이 얘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자 트레인 인풋은 훈련시킬 데이터다 이 말입니다. 훈련시킬 데이터 뭐 랭스 길이 랭스와 웨이트 그걸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PC 데이터를 그래서 보면 순서가 앞에 PC 데이터가 있고 얘를 이 배열을 이용해서 각각 나누어서 저장할 배열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개 그러면 배열 한 개를 나누면 배열 2개 필요한 거고 지금 2개를 나누면 4개가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PC 타겟은 1, 35개와 0, 14개로 이루어진 타겟 값이에요. 분류 값. 그것도 나누어서 트레인 타겟, 테스트 타겟으로 분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4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파이 해서 PC 언더바 타겟 하면 31, 35와 0, 14개를 섞어서 비율대로 분리를 시킬 거예요. 비율대로 거의 이가 1이 한 2배 이상 많네요. 그걸 균등하게 분리를 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 사이즈가 디폴트를 쓸 겁니다. 그럼 75%대 25%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 트레인이 75%, 테스트가 25%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랜덤 스테이트 42는 아까 얘가 랜덤하게 섞이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같은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치값을 아무거나 주면 되는데 동일하게 42로 줘야 되겠죠? 그래야 같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42번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례적으로 42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얘가 전체 이제 데이터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뒤에 딥러닝 하기까지 요거 계속 분리시킬 거예요. 여기까지는 데이터 가지고 와서 2000배열로 만들고 훈련 세트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건 이제 계속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 놓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잘 섞여져서 분리가 되어 있는지. 트레인 인풋 뭐 다 찍어봐도 되는데 5개 찍고 일단 테스트 인풋 찍어보죠. 우선 그 전에 트레인 인풋 개수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인풋의 개수 인풋 그러면 얘의 쉐이프 형태를 그냥 볼까요? 하고 앞에 거 5개 찍어보고 뭐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36개 36개냐 36개 2열 그렇죠? 36개 그러니까 총 49개에서 36이니까 위로 계산해볼까? 75% 맞는지
73%, 73% 정도 됩니다. 49개.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 트레인에 보니까 29에 100, 500, 그 다음 12에 10이니까 요거는 그죠? 우리가 대충 봤을 때 돔이고 요거는 빙어고 그렇네요. 얘 돔, 얘 빙어, 얘는 돔. 섞여져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할 데이터도 각각 섞여져 있어요. 이제 앞에는 원래 순서대로 되어 있던 게 섞여져서 분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아마 랜덤 스테이트를 같이 쓰면 이 결과값이 동일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랜덤 스테이트를 쓰는 거니까. 쉐이프나 5개나 찍어보고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35개, 35개, 36개, 그럼 13개, 36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자,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했던 거랑 동일해요. 앞에 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 그대로 어저께 했던 거. 자, 그 대신 들어갈 변수가 다르죠. 우선 맨 첫 번째 모델을 생성하고 그 다음 훈련, 그렇죠? 훈련시켜야 되죠. 훈련하기 두 번째는 자, 그럴 때 잘 보세요. 트레인 인풋 트레인 타겟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확도 측정은 저번 첫 시간에는 똑같이 트레인이었는데 이제는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눈다고 했죠. 정확도 측정에 사용되는 건 테스트 인풋과 테스트 타겟이에요. 지금 현재 훈련과 테스트 세트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얘는 정확도 측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연습했던 거랑 다른 데이터를 주고 정확도를 측정해봐야 되겠죠. 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0 왔습니다. 정확도가 다 맞춘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도가 테스트 그러니까 앞에 있는 훈련 데이터로 36개를 훈련시키고 나서 나머지 분리된 13개를 넣었더니 입력값으로 줬더니 정확도를 측정해 보니까 다 분류를 정확도가 다 맞더다. 이 말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타겟 값이 정확하게 100% 일치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훈련 테스트 세트를 분리를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동일해요. 그 뒤에 내용이 뒤에 알고리즘이 조금 다르거나 뭔가 데이터를 또 다르게 전처리해야 될 경우가 빼고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상한 데이터 있죠? 그걸 이제 또 보완을 하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쉬고 한번 보겠습니다.